교과서 문제는 일단 여러분께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김재동 씨나 아니면 신해철 씨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아까 신해철 씨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긴 하셨기 때문에. 글쎄, 일단 한국에서 좌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금기 사항들, 예. 그리고 애시당초에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전혀 존립할 수 없었다는 것들, 그래서 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것은 곧 악으로 치환되는 그런 구조하에서 현 교과서에서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 하는 혹은 태생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리한 것들이 보여지면 그런 것들을 곧 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악으로 치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더 좌편향을 수정해야 됩니까? 4.19를 데모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5.18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60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물러서야 이것이 가운데에 선 교과서가 될 겁니까? 그리고 교과서의 본 저자들이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말이죠. 말씀하세요. 좌가 악으로 규정된 시대는 아니죠. 우리 진 의원님, 민주당에 계시죠? 과거에 민주당이 시대인가요? 지금 당이 지금은 진보신당에 바뀌었죠. 예. 저도 가끔 레이당이 글 쓰시면 자주 보는데 얼마든지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가 악으로 규정시는 이미 아니고요. 아니, 근데 문제는 다만 뭐냐면 그 교과서 저 문제는 같은 진짜 좌파를 좌파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분들을 좌파라고 불러요. 그건 이제 그거 말씀은 맞습니다.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는 상대적인 달래니까. 예, 이승환 변호사님 말씀 마저 듣겠습니다. 그 교과서 문제는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그 교과서 문제 때문에 재판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좌편향, 우편향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번에 아마 절차를 거쳐서 과거의 건국 과정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둔갑을 시켜서 말이죠. 진실, 거짓을 진실을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차원에서 상당히 손볼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사물을 바라본 시각에 대해서 다수의 당파적 철학적 차이는 교과서에 있겠죠. 교과서도 앞으로 종류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도 본질적으로 당파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한계는 벗어날 수 없는데 팩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어린 학생들을 현혹시키거나 역사적인 착각을 갖게 하는 요소는 마땅히 수정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좌를 악으로 지금 규정하고 그걸 금기시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그런 시절이 뭐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적어도 현재 잠깐만 지금 보십시오. 아니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좌파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 말이죠. 근데 우리 헌법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그렇고 내심의 영역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반국가 활동을 했을 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상을 갖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합니까? 난 그거 자꾸 그 현실과 네. 다른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국민 시청자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 아니, 안 말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신 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유신 교과서로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좌익이 됐거든요. 공안기관에서 를 좌익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좌익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식의 성장 과정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나쁜 교과서를 읽히면 애들이 다 나빠진다. 이게 극우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전체주의 사고방식. 이런 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절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그죠?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중권 선생은 저한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좌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굉장히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글 한 줄 잘못 쓰고 이렇게 책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읽으면 지금도 잡혀갑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 민주개혁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건 다 바꿔버리는 식으로 그 용납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원, 뭐 국정원 말씀 나왔지만 지난 정부 때 국무위원 지낸 사람들 다 뒷조사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 재직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 털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언론에 터뜨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게 대한민국이 이북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섭단 말이죠. 예. 예. 그게 이제 고양이는 쥐를 잘 몰라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양이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발톱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고양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 편에 계시기 때문에 등 따쓰고 배부르고 이래서 모르시는 거지. 실제로 아니, 지난 10년 동안에 고양이셨잖아요. 아니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 않았습니다. 정확히 하나만 합시다.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전체주의를 아까 우파라고 했는데 아니요, 극우. 예, 극우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민주주의와 양립하기보다는 전체주의 한반도에 있는 김정일 체제입니다. 극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지 극단주의 않습니까? 세력은 근데 왜 그 민주주의하고 김정일 양립이 체제를 안 되죠. 돕자고 자꾸 근데 우리나라에는 극좌 세력이 없거든요.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저자들이 지금 수정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라고 했다면은 학자들과 그 저자들 사이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정하라고 한 그 문구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그 수정 권고를 교과부에서 했고 그쵸, 근데 그거를 그 교과부에- 출판사에서 받아들여 갖고 한 근데 것으로 그 알고 교과부에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 역사학자냐는 거죠. 역사 그러니까 학계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게 합의가 그러니까 돼서 그 다음에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어느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번에 뉴라이트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역사 강의 뭐 하는 분들 면모를 다 보면 역사학자가 거의 없어요. 다 이상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지금. 아직 일본이 그러니까 이런 식- 일본 때문에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이 올바른 역사다라고 하고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사 교과서를 바꾼 다음에 그걸 갖다가 지금 뭐냐면은 아까 뉴라이트에서 역사에선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했죠.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럼 선택의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십 개 학교가 확 바꿔버렸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유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예. 상황을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하시다 보니까 좀 무리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쪽에서도 그 크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표현도 좀 있으셨기 때문에. 글쎄요. 예. 근데 전 뭐 그쪽은 아니지만은 그 부분은 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 때문에 근대화 됐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대에도 사회경제적 근대화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도 비록 일본의 강점하에 있었지만 사회경제적 근대화가 있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안명직 건 아니죠. 선생님이 예. 이번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강연하신 있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은 예. 후진국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 선진국이 잠깐만요. 예.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왜냐면 팩트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주장하는 걸 제가 알고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나머지 100몇십 명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 저는 일본어 하시면 대다수가 안 그렇게 되죠. 얘기를 자, 하는 더 알겠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들 돈 벌러 간 그것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안병직 분들이 교수가 있다는 얘기 거죠. 아닙니까? 예. 억울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강해져라 이런 걸 실무 컬럼으로 쓰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게 안병직 교수가 하신 거잖아요. 자, 다른 분이 누가 알겠습니다. 했습니까? 다른 그럼 예, 왜 여러분들 일반화하시는 손 잘 거예요? 들었습니다.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예. 네. 자, 진 교수님도 이제 말씀 멈춰주시고요. 사실은 뭐 그 2부 토론 들어오면서 준비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문조사를 거쳐서 몇 가지 제시된 그런 논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워낙 총론에 이어서 강론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선정해 주신 논객 여러분들답게 매우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셔서 제가 거의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또 지금 새 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만은 정부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바깥에 계신 분들께서 참고로 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은 다 돼서 마칠 시간이 되긴 됐는데요. 다 발언권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50%, 40% 넘는 분들이 그래도 새해 좀 잘하리라고 기대를 한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두 분께만 그럼 뭘 어떻게 잘했으면 좋을 것인가
이걸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